안녕하세요.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호입니다. 여기서 시원한이란 수익률이 시원한. 자, 오늘 부동산 경매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6,700조 원 가운데 상위 1%가 38%, 2,500원대, 2,500조 원대, 상위 10%가 83%, 5,500조 원대를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는 제가 통계를 보고 오늘 썼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개인당 평균 33억 4천만 원씩, 가구당은 평균 100억씩 차지했죠. 이는 월급을 한 300년을 넘게 모아야 하는 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헤쳐먹는다는 얘기죠. 자, 강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낙찰 이후 구제 절차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어에서 느끼듯이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은 매각 결정 기일 당일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거쳐서, 아니면 즉시 항고가 없으면 그이 확정되게 되고, 그 확정된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그 결정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란 효력이 발생한 효과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일 동안 온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2월 3일 낙찰을 받으면 7일이 지난 2월 10일까지 오후 2시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해당하고, 그 결정을 받고 나서 7일이 지나버리면 2월 17일까지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상 제129조와 130조에 근거한 즉시 항고이고, 그 항고 기간이 끝나고 대금 납부 기한까지의 그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매각 결정이 확정된 이후 그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제도라는 것입니다. 낙찰 이후 낙찰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세 가지지만, 이 간단한 지식을 알기까지는 최소 경매를 한 5년 이상 지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설치는 사람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심플한 이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요거를 숨기면서 자신이 이런 부분까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로 대접해주고 바라는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간단한 절차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경매 낙찰 이후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 전문가에게 돈을 바치는 방법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란 법이 곧 돈이라는 것이죠. 시우가 오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했듯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시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라고 하죠. 자, 법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나옵니다. 조문 내용을 보면 127조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 조문에서 121조 6호에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신청 사유 중 제6호의 사유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신청 사유가 몇 개였습니까? 7개였죠. 이 7개는 매각 허가 결정 사유도 되고 즉시항고 사유도 되고, 다만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사유는 7개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6호 사유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시켜야 됩니다. 121조 이의신청 사유 7개에 대해서 1호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이거 외워야 됩니다. 2호는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호는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무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때. 4호는 채무가 매수 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채무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108조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호는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권명세사상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6호는 중요하죠.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언제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호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6호 사유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살펴보면 6호가 어떤 거예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로 규정되어 있죠.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낙찰 이후에 현장에 갔는데 그때 해당 부동산의 내부가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겠죠. 2017년 2월 3일 낙찰을 받았는데 2월 4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내부가 엄청나게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이대로 갈 것인지 구제를 받아야 될 것인지 보장금을 되찾아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막 시간이 그냥 흘러서 2월 10일 매각 결정기일이 지나버렸다. 이 신청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그때서야 부랴부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줄까요? 아니면 즉시 항고 기간이 끝나고 대금 납부 명령까지 나온 상태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때서야 민사집행법 127조를 근거로 121조 6호 사유인 부동산의 훼손된 상태를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요거는 시간대별로 구제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7일 이내에는 매각 불허가를 신청하여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매각 결정문을 받고 7일 이내에는 즉시 항고를 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구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대금 납부 기한 통지가 오니 그때서야 비로소 6호 사유를 들어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 주어진 권리를 놓친 것으로 기회를 실기한 것을 법원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 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 기간에는 그 기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기간에는 그 기간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야 하겠죠. 모든 건 당사자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나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결론은 민사집행법 127조에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한 사유는 즉시 항고 기간 이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유가 있으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팁을 먼저 봤죠.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나와 있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사유인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법정은 원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절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모두에게 그 법조문을 조력을 하면 그 조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이 직면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문이라면 굳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입법자들은 관련 법조문을 만들 때는 먼저 추상적인 용어를 쓰게 되고 그 조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그 조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조문이 판례에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대법원 판례 검색창에 가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판례를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2010년 11월 9일자 2010마 1322 결정 매각 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3조 2항 제121조 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라 함 부동산의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 금지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 신청을 하여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내지 가등기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 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해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하나하나씩. 입찰일은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2일이라고 합시다.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 2천만원, 2013년 2월 6일 가등기가 설정되고 있고, 2014년 4월 8일 T은행 근저당 1억, 2016 12월 2일 정도에 T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죠.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젠가요?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후순위로 말소된다고 권리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잔금 납부 기한이 2017년 4월 15일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4월 12일경 선순위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권 2천만 원을 변제해버리고 근저당권을 등기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후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로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중대한 권리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꼭 블로그를 계속 읽어서 이런 거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딱 느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차인에 대해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으니 제가 이것도 사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입찰일은 2017년 3월 2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 2천만원, 2014년 4월 8일 T은행 근저당 1억 원, 2016년 12월 2일 T은행의 임의경매 신청 사건입니다. 이 물건에 2013년 2월 6일 임차인 A씨가 2억 원 전세를 들어오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이를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입니까? 2012년 3월 2일 K은행 금전환권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후수리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권리 분석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잔금 납부 기한이 2017년 4월 15일이라고 합시다. 근데 임차인이 4월 12일경 선순위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권 2천만 원을 변제해버리고 등기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로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중대한 권리 변동에 해당하는 경위라고 어디에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유치권을 가지고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마련해 보면 입찰일은 2월 17년 3월 2일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 2천만원 2014년 4월 8일 T은행 근저당 1억 원 2016년 12월 2일 T은행의 유의경매 신청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 유치권 신고도 없었어요. 이를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 2012년 3월 2일 K은행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나머지 권리는 후순위로 말소된다고 권리 분석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기간이 2017년 4월 15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4월 12일경 공사대금 1억을 주장하면 유치권 신고를 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인수하는 유치권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부담이 증대가 되고 중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좀 의문이 가겠죠. 매각 허가 결정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 시절에는 대금 납부 기일이라 해서 대금 납부는 당일 그 기일에서야 비로소 납부가 가능했으나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대금 납부는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으로부터 대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2017년 3월 20일까지라고 정해졌다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만약에 낙찰을 받고,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죠. 그런데 면사무소에 갔는데 면장이 그 발급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 사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법원에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미리 신청을 해두어야지 법원이 매각 결정 기일날 불허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법원에 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미리 신청해 두어야 법원이 그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찰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3가지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즉시항고, 매각 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배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는 낙찰자가 모든 부담을 안고 입찰하는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부동산 경매에서 모든 책임을 낙찰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법원이 부담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잘못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좋은 일을 하고자 하여 법원 사법 기능이 아닌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서는 잘못하면 매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형국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행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게 진행한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상대로 국가 배상법을 청구할 게 아니라 법원 경매 절차 민사재판법에 세 가지 구제 절차를 만들어 두고 있으니 이 구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 자세한 추가 설명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이 불타는 금요일날 술과 이성 등 원초적인 자극만 찾지 말고 두뇌를 웜업 시키는데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박시우가 강의한 내용들로 제가 다음 주에 매경 출판이랑 계약을 하고 부동산에 관한 책을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사례들을 넣어서 반드시 베스트셀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